웹소설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쉽게 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료 연재 사이트를 이용하신 것입니다. 현재 네이버 챌린지 리그, 카카오는 베타 서비스 중인 카카오 스테이지, 문피아, 조아라, 원스토어 스튜디오, 북팔, 블라이스 등 여러 개의 무료 연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필명을 만드셔서 작품을 올리시면 되는데요. 이때 각 사이트마다 승격 시스템이나 유료 전환 제도가 있으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인기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컨택이 들어와 출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네이버 챌린지를 통해서 출판사 컨택을 받고 첫 작품을 출간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모전을 이용하는 건데요. 매년 플랫폼마다 혹은 출판사마다 다양한 공모전이 열립니다. 저도 공모전에 도전해서 뽑힌 작품이 카카오 기안무 런칭을 하고 현재 웹툰 제작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작품을 출판사에 직접 투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출판사마다 원하는 투고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출판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투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재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우선 무료 연재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필명을 만드신 다음에 장르를 선택한 후 본인의 작품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때 웹소설의 형식을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회차별 글자 수를 채워주시고 소제목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료 연재의 경우는 누구나 다 글을 올릴 수 있는데요. 보통은 막 웹소설에 입문하신 분이나 아니면 필명과 작품, 습작을 위해서 많이들 올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료 연재의 경우는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 전환이 되는 건 아닌데요. 각 사이트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사이트에 명시된 기준에 합당한 작품이나 작가라면 유료 연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유료 연재가 되면 금액을 산정 혹은 상정된 금액으로 작품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정상 비율은 각 사이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전환하시기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간을 하는 작품 같은 경우는 완결을 하고 바로 출간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는 없고요. 무료 연재나 아니면 반 정도 글을 올리고 나서 연재를 하는 경우에는 댓글이나 아니면 흐름에 따라서 살짝 결말이 변하기도 합니다. 처음 데뷔해가지고 무료 연재를 할 때는 댓글을 보고 반응을 봐서 저거는 안 써야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정해져 있는 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쓰는 거 있어요. 웹소설은 출판사 계약을 하게 되면 먼저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계약서 안에 명시된 날짜까지 작품을 보내면 출판사와 수정 작업을 거치고 출판사에서는 런칭할 플랫폼이나 프로모션을 받으면 작품의 표지 일러스트를 제작하고 마지막까지 편집을 하게 되면 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완고의 경우 최소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웹소설은 기본적으로 시각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표지 일러스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내 작품과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일러스트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이 표지뿐만 아니라 제목에서도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데요. 이때 당시 무료 연재를 하는 경우에는 독자의 유입이 적다 싶으면 제일 먼저 제목을 바꾸거나 아니면 소개글의 일부를 변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차별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음 회차가 궁금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부분에서 끊는 절단 스킬을 많이 활용하고요. 많은 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장면에서 끊어주는 형태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가님들이 첫 화나 최소 5화까지는 누구보다 좀 강한 임팩트가 있는 장면이나 빠른 전개를 통해서 독자의 유입을 끌기도 합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 무료 연재를 하는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12시 땡 하고 신데렐라처럼 작품을 막 올리기 시작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연휴가 낀 날짜에 런칭을 하거나 아니면 금요일 저녁 아니면 금요일 시간대에 런칭을 하는 경우가 작품 독자 유입이 조금 더 많기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플랫폼하고 출판사하고 계약하는 날짜 그리고 프로모션을 받는 날짜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고 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 출판사에서 프로모션을 받으면 프로모션을 어떤 거를 받느냐에 따라 노출이 얼마만큼 되는지가 다를 수 있는데요. 네이버 매열무의 경우는 작품 회차 수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그만큼 유입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이버 타임딜 같은 경우는 2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주 동안 유입이 되고 그 후에는 현저히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전업작가와 겸업작가의 차이를 본다면 웹소설을 진짜 생계로 다 하시는 분들은 전업작가가 되시는 거고요. 본업을 가지시고 추가로 글을 쓰셔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겸업작가가 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둘 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전업작가의 경우는 작품을 쓸 수 있는 시간 활용이 좋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프리랜서다 보니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정된 수익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게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겸업작가의 경우는 시간의 활용은 조금 적긴 하지만 안정된 수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추가 수익 같은 게 보너스 같은 느낌이겠죠? 웹소설 작가라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이긴 한데요. 작품이 올라오면 별태를 당하거나 악플이 달리기도 합니다. 댓글을 보고 작가들이 작품에 가는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요. 이제 악플의 경우는 상처를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고통을 받는 작가님들도 많이 봤는데요. 그래도 조금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악플도 관심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극복이 조금 쉽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가장 작가한테 큰 슬럼프는 글럼프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일명 내글구려병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내가 글을 정말 잘 쓰는 건지, 내 작품은 왜 잘 안 되는지 고민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이때 글을 쓰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한 1년간을 되게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 이때 저는 조금 누구보다도 작품을 더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가족의 격려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